당신은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데 그 사람의 눈빛 속에 뭔가 깊은 것이 숨어 있는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고 침묵조차 의미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당신의 아픔까지 이해받는 느낌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칼 윤기 평생 연구한 가장 놀라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지 그 비밀을 함께 풀어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사실은 당신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완벽해야 한다고, 강해야 한다고, 상처를 숨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칼 윤근 정반대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 속에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 숨어 있다고.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당신은 혹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처럼 밝고 자신감 넘치지 못한다고 자책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세요. 당신이 느끼는 그 부족함이야말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상처는 우리를 깊게 만듭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공감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진실되게 만듭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어두운 과거. 하지만 놀랍게도 이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법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은 온전한 당신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사람들은 당신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완벽함에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진실함에 끌립니다. 상처를 치유한 사람은 진실합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은 깊이가 있습니다. 어둠을 경험한 사람은 빛의 가치를 압니다. 안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고 첫 사랑에게 배신당했으며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력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밝은 척 했습니다. 강한 척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진실되어지자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자 사람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자 사람들은 그녀 곁에서 더 편안해졌습니다. 안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자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밝은 부분만이 아니라 어두운 부분도, 강한 면만이 아니라 약한 면도.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특별한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부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했을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로워야 했을까?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은 당신을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느낀 모든 외로움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의 첫 번째 매력은 공감 능력입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슬픔의 깊이를 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경험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떨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해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외롭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은 다릅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자연을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나무는 무엇인가요? 폭풍을 견딘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뿌리는 깊습니다. 그 나무의 가지는 강합니다. 그 나무는 다시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폭풍은 당신의 뿌리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매력은 진정성입니다. 상처를 통합한 사람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가짜에 지쳤습니다. 우리는 가면에 지쳤습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완벽한 사진들에 지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실할 수 있습니다. 민수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빚을 졌습니다. 그는 가족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숨겼습니다. 그는 혼자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실패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자신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인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자신의 고통이 자신을 고립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켰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민수를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페르소나를 벗어던질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고.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우리는 모두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 하지만 이 가면들은 무겁습니다. 이 가면들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상처를 받아들인 사람은 가면을 벗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자신이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안전함을 줍니다. 당신이 가면을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하면 다른 사람들도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력은 지혜입니다. 고통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삶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행복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고통 속에서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배웁니다. 우리는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덧없음을 이해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은 표면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깊이를 봅니다. 그들은 본질을 봅니다. 그들과 나누는 대화는 다릅니다. 그들은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영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의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진짜 연결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상처를 통합한 사람만이 이 깊이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깊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들에 당신은 마음이 아픈가요?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당신이 세상을 더 깊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감수성은 당신이 삶의 미묘함을 포착한다는 뜻입니다. 나비를 보세요.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는 고치 안에서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그것은 자신의 형태를 잃습니다. 그것은 죽음 같은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정을 통해 나비가 탄생합니다. 당신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무너졌을 때 당신은 사실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고통받을 때 당신은 사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매력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상처를 치유한 사람은 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단한 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연한 강함입니다. 그들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부러졌다가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최악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강함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당신이 일어섰다면 나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치유되었다면 나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고통 뒤에 빛이 있다는 것을, 어둠 뒤에 새벽이 온다는 것을. 수연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회복 후 수연은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에 밝고 활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있었습니다. 연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연에게 끌렸습니다. 그들은 그녀 곁에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해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연의 상처는 그녀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윤근 집단 무의식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상처를 통합한 사람은 이 집단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인류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보편적인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매력은 현존입니다.
상처를 받아들인 사람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를 온전히 경험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매력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현재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하지만 상처를 치유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온전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진정으로 듣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온전히 느낍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나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때의 그 느낌을, 그들의 눈이 당신만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당신에게만 열려 있을 때, 그것은 마법 같습니다. 그것은 치유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은 이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가을을 보세요. 나무잎이 떨어집니다. 나무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벌거벗은 채로 서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새로운 잎이 돋아납니다. 꽃이 핍니다. 생명이 폭발합니다. 나무는 전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당신은 사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해. 당신의 겨울은 끝날 것입니다. 당신의 봄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전보다 더 찬란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6번째 매력은 용기입니다. 상처와 마주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 빛납니다. 이 용기는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우리는 용감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전쟁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용기는 자신의 내면과 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계속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이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용기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용기를 얻습니다. 7번째 매력은 창조성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예술은 가장 깊은 상처에서 나온다고. 고통은 우리를 창조적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통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미로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평범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그들은 고통에서 의미를 만듭니다. 그들은 어둠에서 빛을 창조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것은 예술가의 능력입니다. 당신도 예술가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캔버스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물감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그릴 것인가요? 당신은 당신의 고통으로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이 될 것입니다. 씨앗을 보세요. 씨앗은 어두운 땅 속에 묻힙니다. 그것은 압박을 받습니다. 그것은 고독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어둠과 압박이 씨앗을 싹트게 합니다. 빛을 향해 자라게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합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어두운 땅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싹트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라고 있습니다. 곧 당신은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꽃은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깊은 곳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8번째 매력은 겸손함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무너져 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실패해 봤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겸손함은 아름답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상처받은 영혼은 겸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9번째 매력은 감사입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은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들은 햇빛에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친구의 미소에 감동합니다. 그들은 평범한 하루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는 전염됩니다. 당신이 감사할 때 주변 사람들도 감사하게 됩니다. 당신이 작은 것의 가치를 볼 때 다른 사람들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합니다. 10번째 매력은 희망입니다. 상처를 치유한 사람은 살아있는 희망입니다. 그들은 증거입니다.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 희망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일어섰다면 다른 사람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치유되었다면 다른 사람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등불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빛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윤근 동시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당신의 고통은 의미가 있다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모든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나비는 고치 안에서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당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받아들이세요. 그것들을 통합하세요. 그것들이 당신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을 공감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실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세상은 더 많은 상처받은 영혼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들을, 자신의 아픔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용기를 낸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슬픔인가요? 희망인가요? 안도인가요?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모든 감정이 소중합니다. 모든 감정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깊게 숨을 쉬세요. 들이쉬고 내쉬세요.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모든 상처와 함께, 당신의 모든 약함과 함께, 당신의 모든 불완전함과 함께,
상처는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문양입니다. 고유한 문양입니다. 아름다운 문양입니다. 두 사람의 상처는 똑같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칼 융기,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빛과 어둠을, 강함과 약함을, 기쁨과 슬픔을.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남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완전히, 아름답게. 이제 당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니, 사실 당신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첫 번째 상처를 받았을 때, 당신이 첫 번째 눈물을 흘렸을 때, 당신이 첫 번째 고통을 느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당신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나비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상처와 함께, 당신의 모든 불완전함과 함께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나의 상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나의 그림자를 통합합니다. 나는 온전한 나 자신이 됩니다. 이 선언은 당신의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선언은 당신의 치유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나누어 주세요. 그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상처가 그들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그들도 소중하다는 것을.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치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빛이 세상을 밝히기를 바랍니다.